그러면 막전 맞고 다 풉니까? 다 풉니다. 당의 대권 후보들이 다 멸치가 돼버렸어요. 얼굴에 멸치 이런 게 재밌지 않나. 저는 왜 그런 사진을 올렸는지 창피해 죽겠어요. 남북 관계가 좀 뭔가 요동칠 때마다 나오시잖아요. 네, 안 좋은 일 있을 때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결과가 그래서 있었다. 정상회담 해가지고 뭐가 그래서 나아졌냐? 남북관계 갑자기 짠 하고 해결이 되나요? 짠이 아니잖아요.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 형님들 나오셨는데요. 특히 김성애 이 대변인 대신에 새로운 분이 함께합니다. 형님은 아닙니다. 누나죠. 전예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막전 막후 자주 보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자주 봤습니다. 특히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시청해 주세요. 제발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많이 힘들 때, 네. 초창기 때 했고 이제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제발요. 좋습니다. 자, 또 한 분의 형님이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다른 곳에서는 뭐 막후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근데 저 매일 불러주세요. 우리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매일 어떻게 부릅니까? 2주에 한 번 저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챙겨놨다가 매주 불러달라. 네. 매주라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막전 막후 다 풉니까? 다 풉니다. 음. 제가 제일 정말 꼭 나오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이 막전 네. 막후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네. 딴 방송 가서는 또 그 방송. 네. 네. 자, 그리고 이 막전 막후의 개국 공신이시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함께한 시간으로만 따지면 이분도 형님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주 OBS 정치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민주 형님 같이 함께 합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또 윤석열 후보 전 검찰총장이죠. 이 갈등이 집안 싸움으로 번지면서 점입 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점도 이거는 당내에서 당연히 뭐 제명 조치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오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내가 저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토론회 참석 여부를 다시 촉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캠프와 상의하겠다고 하며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대표하고 대선 주자 뭐 1위 후보잖아요. 이거 감정 싸움 같은데 이런 적이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거는 당 네. 대표가 너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과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아하. 너무 많은 관심은 자녀를 삐뚤게 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캠프가 상당히 좀 격앙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경악돼 있어요. 격앙.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15일 날인가요? 이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네.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는 감정 싸움이 격화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요일 날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했어요. 공식 요청도 아직 안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오고 하면은 우리 캠프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좀 원만하게 좀 지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윤 총장은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캠프 측은 아니 경선 준비위원회라는 곳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왜 가?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조율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하다. 혹시나 당 대표가 나이가 그래도 뭐 우리나라 상으로는 어리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입당할 때부터 사실은 패싱. 그 패싱 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뭐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논란에 불거지고 있지만 네. 본인이 적어도 입당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알려주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준석 대표 나이가 아무리 젊고 원외 인사를 하더라도
당원들이 국민의힘의 예, 대표예요. 당원들이 뽑은 거죠. 얼굴이죠.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면서 평당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당의 조직원으로서 좀 겸손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라고 봐야 되는데 네. 실제로 하는 행동이 그렇게 겸손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즘에 윤석열, 이준석 이 석자를 따서 투 스톤 리스크라는 말을 좀 요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좀 이런 비판 여론을 새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석, 투 스톤즈. 예. 네.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가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들을 끌고 가겠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은 내가 네 부하야? 나는 끌려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쪽에서 자꾸 뭐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요. 감정 싸움이 에스컬레이터 돼요.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이 투스톤이 제2차 호프 미팅을 가져서 또 술 마셔요? 네, 네. 술고래들이니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그런 말씀드려요. 일단 우리가 불참 사유를 신지호 정무실장이 밝혔는데 이게 당의 어떤 그 경선 그 관련 행사의 초대 대상은 당의 후보 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제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희도 아직 당내 후보 등록 안 하고 있고요. 그럼 미리 당대표실에서 전화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또 혹시 당대표 비서실장을 하셨잖아요. 부실장했습니다. 당연히 조율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의문이 나서요. 조율해요. 그래서 후보들한테 돌리죠. 그래서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메이저 후보들이 참석을 안 하면 이건 날짜를 그럼 다시 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는데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데. 네, 밀어붙이겠어요. 이것은 그래? 기싸움.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번이나 참여를 안 한 것을 보면 네. 나는 정말 참여 안 할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경선 준비위원회가 토론회 하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저 정치권에서 25년 있으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많이 봤지만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한다? 저는 이게 그것도 안 맞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결국에는 아하. 그냥 이준석 대표가 내가 한번 여러 가지 경선 과정을 주도해 보겠어 라는 과한 욕심의 발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논란에 불을 지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윤 캠프의 중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했던 비유 때문에 더 좀 비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동물의 왕국이 됐습니다. 일단은 아쿠아리움이에요. 보니까. 예. 아쿠아리움도 있고 사파리도 있고 지금 그렇죠. 상당히 지금 동물들이 지금 다량 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굳이 당대표와 각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좀 분란을 불러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죠. 정말로 소통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우리 장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얼굴 보고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SNS 통해서 장애 설정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네. 당의 중진과 대표가 이렇게 자꾸 하는 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순간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싸움을 하려면 정말 좋은 정책을 듣고 멋있는 토론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자꾸 무슨 거칠게 말하는 걸로 경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 비유하고. 그렇죠. 네. 비유도 좀 멋있는 비유함을 원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와 누구들 할 때요. 서태지와 하면 누구 떠오르세요? 아이들. 네, 조금 오래된 건데 이치영과 번님들. 네,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질문이 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잘못하면은 돌고래와 멸치들. 이게 뭔가요? 리더십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보니까 백제 발언이나 뭐 지역 발언이나 음주 전력 놓고 싸우고 뭐 도지사직 놓고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훨씬 돌고래 멸치 이런 게 재밌지 않나. 좀 흥행 면에서 재미는 또 있다는 좀 거예요? 재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사에서 시선을 끌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백제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죠. 사람들이 돌고래, 멸치, 고등어 얘기를 더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모지하고 클릭은 네, 한번 해볼 것 같은데 그렇고 일단 이준석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1월 9일 날 최종 후보가 나와봐야겠지만 네. 국민의힘 경우는 대선 후보가 당대표 역할도 함께하면서 당의 전면에 서게 되거든요. 네.
그 전부터도 사실상 이제 30일 날 이달 30일 날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대선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준석 리더십이 아니라 후보들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예, 윤 전 총장이 뭘 했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밖으로만 돌지 말고 당내 소통에도 좀 힘써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SNS를 통해서 북한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역시 최근 이준석 대표가 비판받는 지점이 경선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원래 역할인 대여 투쟁 기획에 힘써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전포고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예정된 휴가니까 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굳이 갈 필요가 있었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왜 휴가 갔을까요? 아니 본인의 기본적인 얘기는 네. 나는 저번에 택시를 운전했다. 근데 택시 운전을 해보니까 네. 개인 택시 면허증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개인 택시 면허증 하려면 양수양도 교육을 5일간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나는 가서 교육받겠다. 그런 겸 휴가를 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다 정치인 뜻을 다 곧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하면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선거는 안 하면 떨어지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없어도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저는 되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대표잖아요. 네. 평론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밝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 인터뷰 오는 거 다 합니다. SNS상에 모든 걸 다 평론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이 길어지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해를 낳고 그렇다면 감정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버스가 처음에 좀 한쪽 바퀴가 펑크 나서 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정한 심판자로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에요. 혹시 너는 다른 사람 편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게 된다면 과연 이준석 당대표의 권위를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위험수에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언을 좀 줄여라. 그렇죠. 방송 매일 나가는 것 같긴 하던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선거 나오지 않는 이상 똑같은 전술로 임하면 저희가 5% 이상 집니다.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대로가 과연 어떤 뜻일지, 누구를 겨냥해서 한 경고일지 좀 그 궁금하거든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2012년도 대선 때 박근혜였으니까 네. 진영으로 우리 뭐 45대 나왔지만 박근혜의 개인적인 뭐 호감도 능력 이런 걸로 한 5%를 더 끌어와서 받아서 3% 차이로 이겼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없으니까 지금 개인적인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없으니 우리가 지금 하면 진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말도 저는 좀 실수 같아요. 말 안 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해서 2030 지지를 끌어오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라고 해야 되는데 저라는 얘기를 대표 입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배구에서 김연경 선수가 우리 막 동료들 모아놓고 야, 너 서브 잘못 받고 너 스파이크 잘못하면은 너 우리 게임에 져 이거랑 야, 우리 더 잘 받아 한번 해보자. 긍정적으로? 우리 열심히 하자. 그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랑은 좀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네. 이대로라면 5% 대선 질 것 이거를 대표실에 여쭤봤어요. 네네네. 왜 이런 말을 한 것이냐. 정책 비전 준비 부족한 후보들에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준석, 나 중도. 나랑 자꾸 갈등이 있으면 그나마 우리 지지 보내는 2030 일부마저도 5%마저도 달아난다 이런 의미냐. 후자라고. 후자 2030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도 전자인 줄 알았는데 후자라고 2030의 포인트를 맞춘 말이라고 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젊은 당원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제가 통계 이거 봤는데요. 이게 이준석 효과일지 이준석 효과예요? 네. 요거는 확실히 이준석 효과입니까? 젊은이들은? 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리틀 김종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끌고 가겠다, 끌려오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네.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들으면 20, 30대 우리 젊은 사람들 표로 가져와서 대선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돼. 그러니까 햇소리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지금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인데 이것이 당내에서는 정치를 잘 모르지 않나? 너무 어리지 않나? 과연 경륜이 있을까? 지혜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거예요. 부정식품이다 보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이
윤석열의 설화 입이 결국 문제라고 하면 준비가 조금 덜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준비가 덜 됐죠.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과 스타일 이런 것이 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이 레드팀을 만들겠다, 이미지 컨설팅도 받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 않아도 될 휴가를 5일 동안 간 것 또한 뭐 자가격리 때문에 더 네. 길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보충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한 60년 가까이 갖고 있었던 스타일과 말투 이런 것들이 과연 며칠 교정을 받는다고 교정이 될까? 이게 언뜻 나올 거예요. 막 인터뷰할 때는 괜찮지만 홍준표 대표가 윤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조사할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지? 윤 총장 어땠어요? 거기 되셔요? 왜 구속시켰어? 막 이러면 어떡할 거야? 이러면 뭔가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와서 설화가 될 수 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윤 전 총장의 이 반려동물 SNS 계정이죠. 토리, 예. 토리 계정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확진자 접촉하고 자가격리하는 그 시점에 사실 이 거리두기 단계도 4단계고 그래서 이제 중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네. 힘든 시점에 이 제목이 아싸 아빠 출근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이 아니라 헤드락 거는 것 같다 막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히트초코 먹는 사진을 올리셨는데 세상 먹기 싫은 표정으로 찍으셨어요. 왜냐면 치약 드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의도된 이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좀 다르게 풀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쉽던데. 아쉬워요, 진짜? 네. 아쉬워요. 그냥 고소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쌤통이다 뭐 이런 느낌을 내가 옆에서 남의 받고 있어요. 감정을 왜 본인의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세요? 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어색하다는 표현이 조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난리이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무너진다고 절규하고 있는데 방역수칙 어긴 것 때문에 지금 자가격리 들어간 사람이 올리는 사진이 이게 맞나 맞지 않다. 좀 생각이 들었고 뭐 캠프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아싸 신난다 이게 그 강아지들의 심정이다 그렇겠죠 아마도.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던데 본인의 심정은 아니겠죠. 우리가 윤석열 전 총장의 강아지 심정을 지금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지금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처사. 장 소장님이 보좌관이라면 이런 거 합니까? 아니 SNS 소통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왜 그런 사진을 올렸는지 창피해 죽겠어요. 진짜 정말로. 그 정도입니까? 왜냐면은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런 사진을 올리면은요 자꾸 보고 싶어해서 다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근데 저는 딱 한번 보고 이거 이런 사진 왜 올렸지? 하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이미지를 깎아먹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선거를 치러봤던 사람들은 네. 거기서 뭘 느끼냐면 야 SNS 팀 감이 없네. 감이 없다. 능력이 없네. 다음에 무슨 사고를 칠까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정말 반려견하고 잘 지내고 정말 계속 보고 싶은 사진이 있을 텐데 그런 사진도 있을 침대에 건데. 누워서 이런 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 뭐 또 기사를 보니까 박근혜 탁현민이 뭐 윤석열 캠프의 SNS 그런 거를 하고 팀장이다?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네. 그건 이해를 못 하겠다. 아닌 것 같다. 저는 네.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또 고양이도 키우고 있거든요. 네. 저 오리 키워요. 네? 오리 키워요. 아, 오리를 키우신다고요? 반려오리요? 저는 저랑 같이 베이징도 드시러 갔을 때. 그거 아닌가? 베이징도부터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부화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오리 키우시는 걸 밝히셔가지고 어떻게 받아줘야 되나 이거를. 네. 예. 아주 오리무중이네요. 예, 진짜 방송이 오리무중이에요. 예. 네. 여야 양쪽에서도 비판을 받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박근혜 불구속 기소 관련 발언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은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으나 안 됐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 구속 불구속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중이가 팩트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네. 권한이 없었다기보다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하냐 마냐 특검 기간 연장되냐 마냐가 쟁점이었는데 특검이 불구속 수사라는 걸 내밀어서라도 현직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은 있고, 근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에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점이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된 2017년 3월 10일 이전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치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에요.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운운하는 거는 많이 앞서 나간 얘기였던 말 겁니다. 자체가. 결국은 대면 조사도 못했고 특검 수사 기간도 연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 이전인 2월 28일자로 탄핵 이전 네.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여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탄핵의 강을 다시 돌아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좀 친박에 좀 지지를 받고 싶다. 이게 좀 도움이 됩니까? 뭘 노린 거죠? 탄핵의 강에 다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탄핵의 늪에 빠지고 있다. 네, 네, 이런 비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 당 내부의 극한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까지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과를 한 거고 네. 이준석 대표는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되어가는 국면인데 자꾸 본인이 난 안 그러고 싶었어요. 난 죄가 없어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아하. 본인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당도 다시 분란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무 감각이 부족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너무 덜 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준석 당대표가 대구에서 연설할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상당히 잘된 연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봤었는데 네. 그럼 이건 그 이준석 대표 취지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가 전 비겁해 보여요. 또 뭐 오늘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아니, 저는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얘기하는데 비겁하다. 이것은 친박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를 얻기 위한 자기 변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어찌 보면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안 됐어요 라고 하는 발언보다 이 발언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두고두고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던 강단 있는 윤석열 검사 이 사람이 결국에는 표를 위해서 눈치를 보는구나. 아하. 야, 윤석열답지가 않네. 아하. 비겁하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죠? 하나는 자기가 대선 후보 출마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그때 좀 불구속 수사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전에 한참 전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진정성이 있는데 대선 후보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득표를 위해서 자기 변명하는 거 아니냐?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또 하나는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가지고 형 집행 정지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 안 돼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나는 박근혜를 위해서 불구속 수사까지만 생각했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아프다는데 형 집행정지도 안 해서 병원도 못 가게 해놓고 아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진정성이 없는 말이었다. 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입이든 글이든 어떤 설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정무 라인을 대거 강화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설화가 나오는 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막을 수 있습니까? 뭐 정부 라인이 그만큼 보좌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철학이라던가 본인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갑자기 치워줄 수는 없어요. 일각에서 뭐 과외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른 것도 아닌 국정 운영이라던가 대한민국 5년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과외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내용이 채워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니, 과외라도 받아야죠. 뭐 그러면 과외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사람 보는 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이. 신지호 같은 사람을 정무실장 시켰어요. 이분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말 윤석열 총장을 위하는 그런 정무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저는 회의적으로 느껴요. 아하. 왜냐하면 왜요? 이분이 유튜브에서 한 얘기들을 봐요. 되게 강한 자극적인 편협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정무실장으로 데려다 썼다?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제원 의원 훌륭하지만 장제원 의원이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췄느냐라는 것도 좀 회의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치해 놓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그러면 제가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네네네네. 김민희조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조혜영 의원이 이종배 정책위 의장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도대체 정책위 의장이 정책을 안 만들어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분을 정책총괄 본부장을 시켰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자, 좋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뭐 언제부턴가는 정말 직설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잘 되기 바라는 저는 마음에서. 그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신지호 의원이 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전에. 네.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석 이상을 만약에 통합당이 해내면 자, 정리를 좀 해보죠. 뭐 어쨌든 간에 윤석열 캠프 측 입장에서는 지도부하고 마찰을 좀 줄여라. 더 이상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된다. 경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좀 풀어갈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1차 컷오프 뒤에 네. 이제 1차 컷오프와 2차 컷오프 사이에 또 면접과 토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택시 면접이 올라왔다고 해요, 대상으로. 또 택시 면접합니까? 예. 이건 아직 기사는 안 썼는데 택시 면접이 온대. 이준석 택시 기사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갑니다. 그 예. 내려간 게 그거 자기가 타면서 질문하려고 그거 내려간 거냐, 또 이제 이런 그런 비판이 방송에 한번 있었죠, 나올 프로그램이. 수 재밌겠네. 있거든요. 예, 재밌긴 하겠죠. 네. 재밌긴 하겠죠. 저도 끌립니다, 그런 거는.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사회자인데 심판을 하려는 어떤 아하. 그런 질문이, 왜냐면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본인이 가진 생각대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분란이 있을 것 같고, 또 압박 면접이 있어요. 9일 10일 날. 네. 거기에서 서병수 지금 경선준비위원장이 계시고 또 3인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추가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불망의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있었는데 김경률 회계사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3인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놓고 또 지금 한창 물밑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예. 저를 부르면 제가 화끈하게 해버릴게요. 자, 그래요. 뭐 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왼팔은 네. 권성동, 그다음에 누구지? 정진석. 정진석 의원이잖아요. 네. 이 두 분들이 당과 호흡을 잘 맞추시라. 아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다독이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도 좀 다독여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국민의힘 경선 버스는 지금 이제 출발한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토론회는 제대로 진행이 될지, 또 윤석열 이 후보는 지도부하고 어떤 또 관계를 설정할지, 또 이준석 당대표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